하반기 수도권 집값 다시 오를까? 전문가 시그널 읽는 법. 지난주 토요일 강남 부동산 중개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제 친구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혼자만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의 진짜 신호를 읽는 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과 대중의 움직임 뒤에 가려진 실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사장의 전화를 받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착각일까? 20년 넘게 부동산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30년 경력의 부동산 중개사 박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중개업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모든 사이클을 겪어본 산 증인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진짜 신호를 읽고 움직이는 사람과 남들 따라 움직이는 사람. 문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중 절반은 6개월 후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급하며 움직인 사람들은 항상 높은 가격에 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신호를 읽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박 소장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전세가율이었습니다.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를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후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박 소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신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래량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말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거래량의 종류였습니다.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상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면 긍정적 신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신호였습니다. 박 소장은 세 번째 신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이 웃돈을 받고 거래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시장 심리가 뜨거워진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분명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분양가의 20%를 넘어서면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 인기단지만 프리미엄이 붙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야 하느냐고.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신호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준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호가 명확해지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박 소장과 헤어지고 저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 박사였습니다. 그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시장을 봤습니다. 이 박사는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신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바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층의 부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자금으로 이미 많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대출받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층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장은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입지의 집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결국 집을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놓칠까봐 불안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고 샀느냐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호 같은 건 보지 않았다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니까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읽지 않습니다. 남들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입니다. 두려움에 결정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다시 박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박 소장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강남 집값이 폭등하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사려고 난리였습니다. 가격이 매일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분이었습니다. 조용히 시장을 둘러보니 계약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박 소장은 의아해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급매물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샀다고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팔았다고 했습니다. 2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알았느냐고. 그분은 간단히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기다리고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사면 된다고. 신호는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 소장은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고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빨리 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불안함, 조급함, 욕심, 이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립니다. 다음날 저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였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 사려고 하느냐고.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라고, 전세가율, 거래량, 금리 동향을 살펴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상황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월 상환액은 감당할 수 있는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지출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사니까 사야 한다고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해보니 아직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더 저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부동산은 평생에 몇 번 없는 큰 결정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남들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소장과 이 박사의 조언을 종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불안하다고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둘째, 신호를 공부하십시오. 전세가율, 거래량, 금리 동향, 분양권 프리미엄, 이런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변화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셋째, 본인의 상황을 먼저 보십시오. 재무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무리하게 대출받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넷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리지 마십시오.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그 관점에서 입지를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지금 시장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정말 집값이 오를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남들 따라 불안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호를 읽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